얘들아, 안녕. 아람쌤입니다. 오늘은 최일남의 흐르는 북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6페이지 펴고, 먼저 교과서 한번 싹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면 더 좋겠죠? 일단 제목인 흐르는 북을 살펴보면, 북이 흐른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일단은 이 북은 중심 소재예요. 중심 소재. 근데 이 중심 소재가 뭘 나타내고 있냐면 등장인물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소설에는 세 명의 중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민노인과 민성규와 민대찬. 그다음 민노인이 이제 1대, 그리고 민대찬이 2대, 그리고 마지막 민선이가 손자인 3대. 이렇게 각각의 세대 간의 갈등들이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을 정리를 하면, 갈래는 당연히 단편 소설이면서 세태 소설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태를 담고 있는 소설. 그러면서 이 소설은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면 그냥 각 등장인물들이랑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민노인의 심리와 감정을 세세하게 전달을 하고 있어서 되게 다른 인물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뭐 대화나 행동 같은 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민노인은 그 민노인의 입장과 처지에 좀 더 가깝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민노 시점이지만 민노인을 초점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는 좀 멋있게 그럴싸하게 정리를 하면 예술혼과 인간의 본원적 삶에 대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자, 그래서 1대, 2대, 3대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민노인 같은 경우에는 북치는 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 때문에 숨기면서 살고 있는 인물이야. 특히 평생 북을 치면서 방랑하던 사람이어서 아들과의 갈등이 좀 있는 편이고, 민대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민성규는 지금 대학생인데 동아리 탈춤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민대창과 민노인 둘 다를 존중하면서 이해하는 인물로 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평생을 북을 치며 방랑하던 민노인은 아들 내외에 지금 얹혀 사는 상황에 있는데 아내는 이미 죽고 아들 내외에 얹혀 살고 있어. 민노인의 아들인 민대차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 때문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떻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냐면 민노인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는 콩나물을 막 시장에서 힘들게 팔고, 그 다음에 민대차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대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면서 결국 민대차는 자수성가를 하게 되는 거지.
민노인에 대한 원망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민노인과 아들 민대찬 서로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민대찬의 고향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와서 민노인에게 북소리를 청해서 듣고 간 일. 이 일 때문에 이 북소리를 청해 듣고 간 일. 이것 때문에 갈등이 또 좀 더 심하게 되는데 민대차는 민노인 때문에 자신 체면이 깎였다면서 민노인이 북제를 잡는 것을 반대한다. 원래는 민노인도 막 신나서 북을 친 게 아니라 아들 친구들이 막 놀러 와가지고 민노인한테 북을 쳐달라고 막 졸랐거든. 근데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 중에 아들 친구가 이렇게 창 같은 노래를 하나를 부르면서 막 이걸 하니까 민노인이 거기에 장단 맞춰가지고 북을 쳐준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민대창이 더 화가 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민대찬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여기 중략돼 있는 앞부분 줄거리에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아버지는 밖에서나 북쟁이이지 엄마나 나한테는 북쟁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원망하는 감정을 드러냈던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후로 민노이는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면 밖으로 자리를 피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서 막 민노인의 며느리가 돈을 뭐 5천 원 이렇게 주면서 밖에서 좀 이따 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 가족 중에서 민노인이 예술적 기질과 삶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손자 성규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때 성규를 만나서 성규가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봉선탈출 공연에 참여해달라고 제의를 하고 민노이는 당연히 계속 거절을 하려고 하다가 성규가 이제 계속 설득을 하니까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절정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절정 부분 전에 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수락하고 아이들과 함께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막걸리도 먹고, 근데 그 막걸리 먹을 때도 또 아이들과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공연도 함께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거지. 공연을 마친 민노인의 마음은 아마도 오랜만에 북을 쳐봤으니까 행복하고 내가 내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흐뭇함을 느끼기도 했을 거야. 그러면 본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부터 절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날 밤 민노이는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그러면 이때까지 민노이는 깊은 잠을 못 잤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지. 깊은 잠을 잔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데,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민노인이 깊은 잠을 자게 한 이유가 되겠지. 자, 그런데 그 흐뭇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뭔가 앞으로 부정적인 갈등들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암시하게 해주는 대목인 거지. 다 저녁 때가 되어 외출에 돌아온 며느리는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뭐야? 민노인이 북친 사실을 소녀사가 알게 된 거지. 자, 예사로운 말씨와 달리 굳어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쫙 깔려 있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307페이지. 금방 대답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태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노인. 대답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 굉장히 지금 소녀사의 질문에 당황한 거지. 소녀사의 질문에 당황함.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하면서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자,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기에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나는 원래 어떤 사람?
나 원래 북치는 게 일인 사람 아니니. 이번에도 내가 니들 체면 깎았냐? 아시니 다행이에요. 대답 좀 봐봐. 민노인이 북을 친 거 자체가 자신의 체면을 깎았다고 여기는 소녀사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민노인과 음, 민노인과 소여사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지. 다음 넘어가서 소녀자는 후다닥 문을 닫고 나갔다.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퇴근한 남편을 붙들고 밖에 나갔다가 성규와 같은 과 학생인 진숙이 어머니한테서 들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한 거지. 누가 빈정거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아들은 민대찬은 민노인한테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온 성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왜 그랬을까?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공연 참여를 민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아들인 민성규가 부추겼다고 생각을 한 거지, 민대차는. 자, 그래서 밑에를 한번 봅시다. 너더러 누가 그런 짓 하랬어. 여기에 있는 그런 짓, 어떤 짓? 민노인을 봉산탈춤 공연에 참여시킨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민노인을 공연에 참여시킨 일. 현관에서 신발 벗고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노기를 한꺼번에 모은 호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노기는 이제 화난 거, 그 성난 기색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화난 거. 영문은 몰라 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누나를 번갈아 돌리는 성규를 향해 이번에는 어머니가 차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잘하는 일이다. 할아버지를 끌어내지 않으면 니네들 춤파는 성사가 안 되니? 라고 했더니 나는 또 뭐라고 하는 식의 가벼운 대응이 성규의 안면에 퍼지면서 입으로는 씩 웃음을 흘렸다. 당연히 민대찬 더 지금 화가 나는 거겠지. 너 날 놀리는 거니? 첫마디와 달리 착 가라앉은 아버지의 음성에는 분을 떠는 사람에게 일수 있음직한 삭지 않은 가래가 조금 끓었다. 민대찬이 정말 화가 났다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 가서 정색을 하고 쳐드는 성규의 눈빛에도 서리가 내린 인상이었다. 지금 성규도 진지한 태도로 맞받아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웃었잖아. 웃은 게 잘못이라면 사과할게요. 그러나 할아버지를 그런 자리에 모신 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당당한 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난 지금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까지 동원한 게 잘한 짓이니 동원이란 말이 싫습니다. 누가 누구를 동원한단 말입니까? 저는 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하고 잘못하고 인식에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합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여기 누군가? 민노인 이야기하는 거지. 한쪽은 그걸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한쪽 자기 자신, 민성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마땅하며 한쪽은 기꺼이 그 기회 편승해서 그럼 그 기회 편승하는 거 다시 민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이 잘 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일은 그 봉산탈춤 공연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 너 이제 보니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일이 잘 됐니? 대성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꺼이 응하지 않았을 게다. 네가 유혹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요 부분을 통해서 왜 지금 민대찬이 민성규에게만 화를 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민대찬이 할아버지는 원치 않았는데 민성규가 이렇게 유혹해서 할아버지를 계속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꿰내서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날 할아버지에게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너는 할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불만이지? 라고 하는 거야.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 민대찬이 취하고 있는 입장 어떤 거? 민노인이 북치는 일을 반대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민성규의 지금 가치관 알 수 있는 거지. 민성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입장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민대찬 입장, 민노인 입장 전부 다 존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민대찬과, 그리고 민노인, 그리고 자신, 전부 다 존중한다. 어떤 가치관을 지닌 인물인지 알 수가 있지. 기특하구나. 갑자기 지금 아버지가 화가 풀렸나? 그렇지. 지금 이거는 단어법 얘기하는 거겠지. 진짜 기특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러니까 너는 왜 나는 지금 할아버지랑 갈등이 있는데 너만 지금 잘 지내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민성규가 이야기를 하지.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할아버지와 나랑은 갈등이 없었기 때문에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없다. 할아버지와의 갈등은 그건 아버지의 몫이다. 저와의 갈등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음 줄에서 이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 등장을 해. 자, 오히려 전 세대끼리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 이어갈게. 309페이지 가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제목과 관련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거지. 제목과 관련하여 제목과 관련해서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거지. 여기에서 있는 이 역사의 의미는 세대를 넘어서는 화합의 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제목과 관련했다는 게 흐르는 북이라는 부분, 요 부분이 세대끼리 원래 갈등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요 세대랑 요 세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의 갈등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어지는 거. 여기 갈등이 더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등이 있더라도 이렇게 흘러서 연결이 되는 거, 이어지는 거를
흐르는 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지.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해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대찬 굉장히 권위적인 태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성격이 권위적인 태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골때기를 후려쳤다. 뺨을 짝 때린 거지.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생각 따르라고 강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얘기를 하고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민성교의 가치관이 민대찬도 존중하고 민노인도 존중하고 자기의 입장도 모두 존중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그 구체적인 말들이 등장을 해. 자, 아버지가 부터 해서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습은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대찬의 삶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아버지의 입장 지금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할아버지의 생애도 이해합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 이 북으로 상징된다는 거는 이 할아버지가 예술만을 쫓았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지.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부분 보면은 할아버지가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내용이 나와.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민노인의 삶을 이해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민성규라는 인물은 민노인이랑 민대찬의 삶을 둘 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둘 다 지금 편견 없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민성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인 거지.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지금 이거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지. 냉소가 머물렀다. 그럼 민노인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만큼 북은 중요한 존재니까요. 이 북은 다시 말해서 민노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지.
자, 방 안에 민노인이 천천히 응접실로 나온 것은 그때였다. 자기 때문에 성규가 궁지에 몰려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였었는데 아들은 집안의 분란을 다음 페이지 310페이지 가서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건지 민노인 쪽엔 시선을 돌리지도 않은 채 성규에게만 소리를 꽥 질렀다. 자, 그러면 지금 민노인 다 듣고 있었던 거지. 자, 왜 민노인 쪽에는 시선을 지금 돌리지도 않은 채 성규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민노인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 거지, 민대차는. 자, 건방 그만 떨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 다시 그런 짓 했다간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제 방으로 돌아가던 성규는 민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재빠른 웃음을 보냈다. 은목꾼끼리의 신호 같았다. 이 재빠른 웃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성규가 민노인을 이해한다는, 배려한다는 그런 웃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고, 이 부분부터가 결말이야. 그래서 결말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필기하시고 다음 수업 때 만납시다.